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은 내란 재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6번 불출석 끝에 등장한 배경, 바로 이 인물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밝히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 일관되고 구체적인 그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마 에이펙 또는 한미 정상회담 등이 없었으면 오늘 이 뉴스가 가장 톱 뉴스가 될 만한 사안입니다. 16번 연속으로 내란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은 출석했습니다. 왜 그런가를 배경을 따져보니까 아마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네. 곽 전 사령관을 의식한 것 때문일까요?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인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면 많은 그런 행태를 여태 보여왔기 때문에 뭔가 해석을 한다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교롭게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헌재에서 보였던 것처럼 뭔가 그 대질신문 혹은 한판 승부를 벌여보려고 나가는 것인가? 뭐 이런 추측은 가능합니다만 그 마음은 누구도 알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뭐 의원이 아니라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라는 곽종근 사령관의 이야기, 인원이란 말 쓴 적이 없다라고 해놓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조금 있다가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한 얘기조차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제3, 제4 실망하고 분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곽종근 사령관이 진실을 얘기했고 또 그로 인해서 구속이 됐고 내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뒤집을 만한 어떤 방어 체계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심심하니까 이제 한 번쯤 나가볼까? 뭐 이런 정도 외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증인 신문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는데 조금 전 현장 취재기자에 따르면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증인 신문을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아마 이 때문에 또 증인 신문에 오늘 16번 불출석을 깨고 출석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 장면은 오늘 장면은 아닙니다. 오늘 녹화 중계가 가능한데요. 아직까지 법원 측에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 장면 막 들어온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장면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의 모습도 보이고요. 앞서 오늘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 오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장면입니다. 왼쪽 가슴에는 3617번 수용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오늘 오랜만에 출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일단 뭐 사실은 모든 재판에 사실상 물리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당뇨라든지 건강상의 뭐 이유 때문에도 모든 어떤 재판에 출석할 수 없겠지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곽종근 지금 출석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이슈, 즉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끌어내라 뭐 이런 어떤 이슈가 오늘 출석의 큰 배경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곽종근 사령관도 사실은 뭐 계속해서 좀 말이 좀 바뀌고 있고 뭐 인원 요원 뭐 의원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런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장관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이제 하달을 하는데 당시에 국회에 진입을 해서 통제를 할 목적으로 했던 당시에 이제 그 단장이 김현태 단장이죠. 김현태 단장이 곽종근 사령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런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수사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하게
그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하는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신문의 어떤 기회를 얻어서 그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후 불출석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경고성 발언을 했거든요. 향후에는 출석을 할까요? 아니면 오늘만 나오고 또 안 나올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는데 예. 재판에 불출석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던 것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이 내란 특검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것이 아예 자격이 없는 기소였다라고 판단해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뭐 본인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어떤 재판에는 출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도 곽종근 전 사령관과의 직접 대질 신문을 하는 걸 보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본인이 직접 탄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석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꼭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이번 재판 출석을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정광재 의원 옆으로 나온 이 법원 내부 장면은요. 조금 전에 법원에서 언론에 공개한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참석 모습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짐작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관저 모임을 가진 이후부터라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이 계엄령 선포였는데 그 2달 전부터 뭔가 짐작이 갔다라는 건데요. 당시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등과 저녁 식사를 했고 그리고 그날 확보해야 할 장소, 비상대권, 뭐 특별한 방법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갔다는 내용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비상대권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오랫동안 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뭐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예. 이제 아마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을 비상대권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예. 이게 그 우리나라 이제 헌법 교과서가 있잖아요. 예. 그 헌법 교과서에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은 유신 때하고 50 때까지는 교과서에도 드물게 가끔 쓰이던 표현이에요. 아, 예. 근데 1987년도 이제 개헌 이후에는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헌법 교과서에도. 근데 아마 1979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아마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에 헌법 교과서를 본 게 기억의 전부이기 때문에 저런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그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또 한 번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유신 때나 50 때의 대통령의 지위를 본인이 지금 대통령직을 하고 있으면서 좀 착각을 한 거 아니냐. 예. 물론 그때도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작년 12월 3일에는. 근데 대통령이 어떤 그런 거를 그 선포를 하더라도 별탈 없이 이행이 되고 지나갈 거라고 이제 의회 권력을 비롯한 모든 국가 권력을 자신이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엔 우발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왜 하필 작년 12월 3일 밤이 됐느냐. 그 시기의 선택은 아마도 작년 9월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뭐 이거를 야당에 넘기겠다, 특검에 넘기겠다 이런 발언이 시기를 결정한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 거고 그 전부터 자신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국회를 비롯한
국가 내지는 사회 장악의 어떤 생각은 그 예.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 홍석준 의원님. 네. 특별한 방법은 계엄이고 해결할 것은 정치적인 위기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 저 문장만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남 의원이 비상계엄 시기를 12월 3일 날 선택한 것이 명태균 어떤 개입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런 공천 개입 관련된 것인데 지금까지 공천 개입 관련해서 기소를 지금 한 건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아닌 것 같고 저는 굳이 내용을 따지자면 계속해서 29번이나 민주당에서 장관 심지어 감사원장이나 탄핵을 하고 특히 사상 최초로 본 예산에 대해서 수정 예산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행정부가 마비되는 그런 사항을 보고 그런 비상계엄을 시기를 그렇게 선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11월 9일 날 저 모임에서 구체적인 비상계엄이라든지 방법까지 과연 생각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했을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과연 12월 3일 날 특전사가 출동을 했을 때 그렇게 허둥지둥 출동을 하고 국회로 나오고 이런 사항을 연출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곽 전 사령관은 사실 지난 2월 6일에 탄핵 심판 때도 관련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의 증언까지 생각해 보면 김유정 의원님, 네. 이 재판부 입장에선 내란죄 구성 요건을 살필 때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뭐래도 12월 3일 밤은 평화로운 밤이었고 모두가 TV 보거나 저녁 식사 후에 자거나 이런 상황들이었다고 여야 정치인도 설명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 계엄은 명백한 것인데 이어서 국회 침탈하고 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던 점 그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할 것이고요. 예. 거기에 하나 추가한다면 중앙선관위에 군인 보낸 건 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예. 헌재에서 그 두 가지가 헌법기관 침탈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분명히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한 축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아주 넉넉하게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는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언했었던 것,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국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권능을 침탈하려고 했던 것,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가장 법적 쟁점이 되겠죠.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 그리고 또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했었던 것도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부 앞에서,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앞에서 누가 진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왔다는 건 그리고 지금 취재 기자에 따르면 오늘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뭔가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다. 단단히 좀 준비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 기억이 조금 좀 가물가물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서류를 보면서 일일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그 말을 이제 부정하거나 탄핵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까지 준비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곽종근 사령관이 지금까지도 보면은 굉장히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이제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왔을 때 이야기했을 때와 또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도 계속해서 말이 좀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가장 그 직속 부하였고 국회에 직접 들어갔던 김현태 단장의 또 이야기도 이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곽종근 사령관도 이야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률가 입장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좀
말의 신빙성을 좀 부정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법정에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지금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하는 모습, 오늘 장면입니다. 조금 전 법정 장면이고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뭔가 이 특검 입장에서도 그리고 재판부의 어떤 결정에 어떤 뭐랄까요, 분수령 결정적인 요인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분수령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사실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없더라도 다른 무수한 증거들에 의해서 예. 내란 수괴 혐의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예. 뭐 직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직접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령의 내용은 다시 한번 다른 증거들과 합쳐져서 내란 수괴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은 내일도 이 시간에 자세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